38번 에너지가 전환될 때 에너지의 총합이 일정하게 보존됨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 과정이래요. 그래서 디글 리을의 측정값을 토대로 계산을 정리한 것이다 라고 돼 있죠. 자, 일단 A부터 보면 이 A 값은 얼마라고 측정할 수 있죠? 전기 에너지는 전압의 전류에다가 시간초를 곱해주면 소비한 전기 에너지가 나올 거고요. 자, 그리고 물이 얻은 열량에서는 100칼로리라고 하는 것은 1칼로리가 4.2줄에 해당한다고 그랬으니까 420줄이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1분 동안 소비한 전기 에너지가 전부 다 물이 얻은 열량으로 이어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고요. 니은 일단 A값은 420이 확인됐고 1764에 해당하는 값이 B 곱하기 1.4 곱하기 60이에요. 그럼 B 값은 21이 나오겠죠? 그러면 21분의 420이니까 10이 아니라 20이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D 값이 만약에 2라면 얘가 2라면 2520은 C 곱하기 2 곱하기 60이기 때문에 C 값이 21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B는 C가 성립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 39번 공급된 열로 일을 하고 나머지 열을 방출하는 열기관을 나타내는 거래요. 자, 같은 일을 하기 위해 가장 많은 열을 공급해야 하는 열기관. 자, 일을 해주려면 이 일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열 효율이 좋아야 되겠죠? 일 효율. 그러면 일단 A 같은 경우에 2Q0분의 Q0, B는 4Q0분의 3Q0, C는 4Q0분의 Q0, D는 6Q0분의 4Q0, E는 8Q0분의 3Q0죠. 일단 A는 2분의 1의 효율을 갖고 있고 B는 4분의 3의 효율을 갖고 있고 C는 4분의 1의 효율을 갖고 있고 D는 3분의 2의 효율, E는 8분의 3의 효율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열을 공급하려면 열 효율이 안 좋아야겠죠? 그럼 가장 안 좋은 애는 C겠네요. 정답 3번. 자, 40번 코일 주위에서 자석을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낸 거래요. 자, N극에서는 보통 자기장이 나오고 S극은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이고 N극 마찬가지로 나오고 S극 들어가는 방향이 자기장이고, 그래서 N극을 코일에 가까이 하면 코일에는 아래쪽 자기장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강해지죠. 자, S극을 코일에 가까이 하면 코일 위쪽 방향의 자기장이 강해집니다. N극을 코일에서 멀리 한다. 그러면 아래쪽 방향의 자기장이 약해지죠. S극을 코일에서 멀리하면 코일은 위쪽 방향의 자기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를 방해하기 위해서 위쪽 방향에 자기장이 생기고 이 자기장으로 인해서 유도 전류가 B에서 A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일단 정답 4번이고요. 코일 속에 넣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러면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왜냐?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정답 4번. 41번 그림같이 자석 A를 수평면에 고정된 솔레노이드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였대요. 그러면 S극은 자기장이 들어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솔레노이드에 해당하는 코일에서는 이 들어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왼쪽 방향의 자기장이 새로 생길 겁니다. 그럼 이를 통해서 P에서 Q 쪽으로 가는 전류가 흐르겠죠. 일단 니은은 맞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S, 여기 N극이 생기겠죠. 그러면 B가 지금 멀어진다는 소리는 B가 솔레노이드에 가까운 쪽은 S극, 솔레노이드에서 먼 쪽은 N극이 형성된다는 뜻이겠죠. 일단 기억도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자석 A를 빠르게 움직일수록 코일에 흐르는 전류 세기가 커진다. 맞죠? 자석을 움직이는 빠르게 할수록 또 자석의 세기를 세게 할수록 코일의 가무수를 많이 할수록 전류는 세집니다. 정답 5번.
42번 그림은 균일한 자기장 속에 놓인 직사각형 도선이 자기장의 방향에 수직인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래요. 자기장의 방향과 도선이 이루는 면의 각은 세타이고 그리고 점 A, B, C는 도선에 고정된 점이래요. 자, 그러면 이 판이 회전하게 되면 이 도선 안쪽으로 들어오는 자기장의 수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 반대 방향 쪽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면 A에서 B, C로 이동하는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일단 맞는 보기가 되어 있고요. 기억, 도선을 이루는 면이 통과하는 자기선속은 세타가 0일 때 최대이다. 아니죠. 세타가 90도일 때 최대가 됩니다. 여기서 직각으로 이렇게 서 있을 때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세타가 180도를 지나면서 B와 C가 흐르는 사이 유도전류의 방향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180도를 지나게 되면 어차피 자기장의 방향은 이제 180도를 지나게 되면 줄어드는 방향에서 처음에는 CBA로 가다가 그러니까 180도까지 갈 때 그리고 180도에서 더 커지게 되면 마찬가지로 또 CBA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바뀌지 않습니다. 정답 2번. 자, 43번. 직사각형 코일을 터빈을 이용하여 자석 사이의 화살표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것을 나타내는 거래요.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회전시키면 이 코일 내부로 들어오는 자기장의 자기 선속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그것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고 그 자기장으로 인해서 전류가 흐르겠죠. 자, 코일이 있는 두 자석 사이에 형성된 자기장의 방향은 가와 나가 서로 같다. 자, 두 자석 사이에 형성된 자기장이니까 N에서 S로 항상 같습니다. 가 직후부터 나 직전까지 코일이 회전하는 동안 코일이 유도된 전류 방향은 두 번 바뀐다. 한 번 바뀌죠? 여기서 점점 많아질 때 한 번 바뀌고 심지어 유도전류 방향은 바뀌지 않네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나까지 가는 데는 정확히 4분의 1만 돌았으니까 자기선속이 많아지는 방향으로만 생기겠죠. 그래서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나에서 45도만큼 더 회전 동안에는 자기장의 수직을 통과하는 코일의 면적이 나보다 감소합니다. 얘가 이런 식으로 더 회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면적으로 따졌을 때는 얘가 원 형태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면적은 훨씬 줄어들겠죠? 여기가 면적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4번. 그림은 균일한 자기장 영역 1과 2를 일정한 속도 V로 통과하는 정사각형 도선을 나타낸 것이래요. 자, 1은 종이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 그리고 2는 자기장에 들어가는 방향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러면 정사각형 도선이 여기에 가면 뚫고 나오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안쪽으로 집어넣는 자기장으로 새로운 자기장이 생기겠죠?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생길 거예요. 들어가는 동안에는. 근데 여기 안에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는 바뀌지 않아요. 근데 얘가 자기장 영역 2에 들어가는 순간 안쪽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이 많아지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나오는 종이를 뚫고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새로 생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반시계 방향이 새로 생길 거고 다시 여기부터 여기 끝까지 갔을 때는 생기지 않다가 다시 나가기 시작할 때 들어가는 방향이 약해지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다시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자기장 영역 1에 진입할 때와 2를 빠져나갈 때 전류의 크기는 동일하다. 아니죠. 지금 자기장의 세기가 1이 2의 2배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전류의 크기가 동일할 수가 없네요. 자, 니은 자기장 영역 1에 진입할 때 2를 빠져나갈 때 유도제를 전류의 방향은 동일하죠. 지금 시계 방향과 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디귿. 자기장 영역 1과 2의 경계를 지날 때 유도되는 전류의 세기는 자기장 영역 1에 진입할 때 2배이다. 자, 1과 2의 경계를 지는데요. 여기죠. 자기장 영역 1에 진입할 때 2배다. 이거는 지금 1에 진입할 때는 2B의 자기장 변화를 갖고 있는 건데 1에서 2 갈 때는 3B의 자기장 변화죠. 왜냐면 여기는 나오는 방향으로 2B고 2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B이기 때문에, 그래서 2배가 아니라 2분의 3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2번. 그 다음에 45번. 그림은 A 발전소에서 5000V의 전압을 생산한 400만 와트 전력의 B 변전소에서 전압을 40배 높여 송전한 경우를 나타낸 거래요. 변전소에서 변압기에서 에너지 손실이 없으며 송전선 저항은 35입니다. 그러면 즉 그렇게 해서 봅시다. 45번. 옆 도시 F 발전소는 공장으로 전력을 송전할 때 A 발전소의 전력의 1.5배 전력을 나의 3배에 해당하는 전압으로 송전한대요. 자, 여기서 400만 와트의 1.5배, 즉 600만 와트의 전력을 나의 3배, 이 나 값의 3배래요. 그러면 B 변전소에서는 전압을 40배로 높인다고 그랬으니까 5000V에서 1대 40의 가문수 비율을 대해서 대입해서 총 20만 볼트겠죠? 5000에 40이니까 20만 볼트의 전압으로 보낼 거예요. 그러면 이 나의 3배니까 60만 볼트에 해당하는 전압을 송전하겠죠? 그러면 이때 손실 전력은 F 발전소에서 공장으로 송전할 때가 A 발전소에서 가정까지 송전할 때가 3배가 작대요. 자, 송전선에서 보통 이제 손실 전력이 생기죠. 그러면 요걸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일단 전력 크기 600만 와트 그리고 60만 볼트고, 그러면 여기에서 전류는 10A겠네요. 송전선의 저항이 35이기 때문에 100 곱하기 30 하면 R1이 지금 35이죠. 그리고 F 이게 R2니까 여기서는 100 곱하기 R2가 되고, A에서는 20만에 400만 와트니까 전류는 20A. 그러면 400에 30이니까 12000 와트만큼의 손실 전력이 생기죠. 그러면 곱하기 3을 해준 값이 때보다 3배가 작으니까 곱하기 3분의 1을 해준 게 이 100R2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얘 값이 4000이 돼야 되기 때문에 R2 값은 40이 되겠죠. 그래서 R2는 40, R1이 30이니까 3분의 4,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6번. 그림 가는 발전소에서 저항이 R인 송전선으로 P0의 전력을 V0의 전압으로 소비지 A에 송전한대요. 그러면 나는 발전소에서 저항이 3R인 송전선 EP0의 전력을 3V0의 전압을 소비지 B에 송전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여기서 10분의 9P0를 받는데요. 즉 손실 전력이 10분의 1P0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V0분의 P0의 제곱 R 값이 10분의 1P0라는 소리죠. 그럼 여기서 생각해보면 3분의 V0분의 2P0의 제곱 곱하기 3R, 즉 V0분의 P0 제곱의 R 곱하기 3분의 4. 따라서 이 값은 15분의 2P0만큼의 손실 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P0에서 15분의 2P0를 빼주면 15분의 28P0가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7번.
그림은 변전소 A, B를 거쳐 전력이 수송되는 과정을 나타낸 거예요. 가문수는 5대 1이죠. 그러면 공급 전력이 P라고 그랬고 변전소 A에서의 송전 전압이 VA, 따라서 2차 코일이 VA인 거죠. 그럼 여기는 OVA가 되겠고, 그리고 여기 1차 코일에서가 VA겠죠. 여기서는 5분의 1 VA가 VB일 거고, 공급 전력이 P다. 그러면 여기서도 P가 나와야 되고, 아니죠. 여기서 공급 전력이 P라 그래도 송전선에서의 손실 전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의 공급 전력이 5분의 4P라는 거는 이 송전선에서 5분의 1P만큼의 손실 전력이 생겼다는 거고, 그러면 A에서 확인해보면 VA분의 P 제곱 곱하기 RA에 대한 값이 5분의 1 P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손실력은 A가 B의 2배라고 그랬으니까 B에서 손실전력은 10분의 1 P라고 생각할 수 있고, V B분의 P의 제곱 R B가 10분의 1 P겠네요. 일단 47번은 VA 대 VB니까 이걸로 계산해주면 5대 1 바로 나오고요. 5대 1이 아니라 지금 보면 전류비가 1대 5죠. 확인해 봅시다. 송전 전압이 각각 VA, 여기서 VA로 써주고, 그럼 VA로 받고, 변압기 5대 1이니까 여기서 5분의 1 VA로 내보내겠죠. 그러면 이 값이 VB가 될 거고, 그래서 얘가 공급 전력이 P equal VA, 얘가 VAI가 될 거고, 여기서의 공급 전력은 0.8P는 VV 곱하기 OI가 되겠죠. 그러면 VB에 대한 값은 OI분의 0.8P가 될 거고요. 여기서 VA는 I분의 P가 되네요. 그러면 VA 대 VB는 1대 5분의 0.8, 즉 5대 0.8이기 때문에 25대 4가 되겠네요. 자, 이거는 이제 다시 보면 이거 다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자, 확인해 봅시다. 자, 일단 공급 전력이 지금 P라는 거는 변전소 A에서의 전류를 I라고 하면 여기에서의 송전 전류가 I인 거고, 코일의 가문수의 B가 5대 1이라는 것은 전류비가 1대 5라는 소리니까 변전소 B에서 내보내서 송전선 B로 갈 때 5I의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다. 그리고 P에 대한 값은 VA 곱하기 I라고 쓸 수 있고, 0.8P 즉 5분의 4P에 해당하는 값은 VB 곱하기 5I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VA 값은 I분의 P로 쓸 수 있고, VB에 대한 값은 25분의 4 곱하기 I분의 P라 쓸 수 있어요. 따라서 VA 대 VB는 25대 4다 라고 생각할 수 있네요. 정답 4번이고요. 자, 그리고 발전소에서 변압기 PQ를 거쳐 송전하는 것을 나타낸 거래요. PQ에서 송전하는 전력은 각각 P0, 0.8P0, 0.75P0, 송전 전압은 각각 V0, 8V0, V0래요. 그러면 일단 R1이랑 R2의 비율을 구하고 싶죠? 그러면 일단 변압기 송전선 A에서의 손실 전력은
0.2P0겠죠? 근데 이 값은 V0분의 P0의 제곱 곱하기 R1일 거고, 송전선 B에서의 손실 전력은 0.05P0인데 이 값은 8V0분의 0.8P0의 제곱 곱하기 R2겠네요. 여기서 이제 R1 대 R2의 비율을 구해주면 1대 25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A에서가 B에서의 16배이다. 자, A에서 흐르는 거는 V0분의 P0, B에서 흐르는 거는 V0, 10분의 1 V0 P0. 따라서 16배가 아니라 10배라고 할 수 있고요. N1이 커지면 N2 값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2차 코일에서 흐르는 전압 값이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겠죠. N2에서 송전전압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P에서의 송전전압이 작아지고, 따라서 이 N4 R2에서 손실력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P에서의 송전전압이 작아지면 전류가 커지게 되죠. 그러면 손실 전력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증가한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